이 카톡 이게 없었더라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참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제목도 모텔 가면 꼭 화장실에서 카톡 보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잡았어요. 이 카톡이 우리 의뢰인을 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얼굴이 좋네요. 최근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죠? 네네, 잘해서.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한 몇 달 됐죠? 그거는 4달 정도 됐고요. 4개월 만에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건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그 여자분, 네. 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사건 날 아는 남자 사람이랑 같이 술 한잔 먹고 있는데 1차가 끝나고 2차를 옮길 때 아는 여자분이 있는데 불러도 되겠냐. 그래서 한 30분 정도 뒤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뢰인분한테 소개해 주려고 그 남자분이 부른 건가요? 소개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1차가 이제 술집에 술을 마시고 2차는 노래방을 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뭐 스킨십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근데 여자분 오고 나서 1차 술집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많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여자랑 남자랑 알게 됐던 계기 뭐 이런 것들. 그 여자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살고 있고 자기 소개 정도? 그리고 술도 제가 제일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뭐 서로 어떻게 친해졌어요? 그 여자분이랑? 두 분이 관계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연락처를 땄죠. 자리도 제 옆으로 그 여자분이 먼저 오신 거예요? 아니 이쪽으로 오라고 했죠. 네. 적극적으로 좀 하셨네. 네. 노래방 가서 약간 스킨십도 좀 있지 않았어요? 노래방에서는 보통 모여서 앉진 않잖아요. 자리가 넓다 보니까 남자분이랑 저랑 마주보고 앉고 여자분이 제 옆에 앉아서 그런 상황에서 서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시끄럽잖아요.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스킨십 어떻게 하게 됐어요? 스킨십은 손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자분 반응이 가만히 있었던 잘 상황이었고 받아주고. 네네네네. 그리고 앞에 앉았었던 그 남자분이 자리를 이탈할 때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술을 더 주문한다거나 아니면 노래 시간을 연장한다거나 그럴 때 자리에 없었을 때 이제 둘이 키스를 했죠. 반응이 되게 좋았나 보네요. 네,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서 이제 모텔을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모텔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노래방에서?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뭐래요? 오케이 해가지고 모텔 예약 사이트에서 네, 여기 모 사이트를 이용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네, 예약을 하고 이제 갔죠. 둘이서. 모텔 들어갈 때 여자분이 많이 취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노래방에서 모텔로 가게 되는 CCTV 있잖아요.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해요. 서로 부축해서 갔는지 아니면 끌고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의 어떤 모텔 갈래 했을 때 오케이를 한 건 확실히 그건 기억이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플로 이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모텔을 갔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모텔에 들어가서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텔 들어가서 이제 저는 키를 받고 그 여자분한테 키를 주고 먼저 가 있어라 방에. 그리고 저는 밖에 나와서 담배를 사갖고 왔습니다. 담배를 사갖고 들어오니 여자분은 이제 침대에 앉아 있었고 저는 정장 차리면서 바로 옷걸이에 옷을 걸고 바로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왔는데 여자분은 누워 있었고 제가 이제 침대에 앉으면서 너도 씻어야 되지 않겠냐 스스로 하니까 샤워실에 갔다가 왔죠. 근데 짧은 시간이었어요. 샤워할 시간은 아니었고 짧은 시간에 이제 갔다 왔었고 저는 씻은 다음에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말려버린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왔을 때 제 오른편에 이제 누웠죠. 그때 이제 TV만 켜고 있었고 불은 다 꺼놓은 상태여서 분도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때. 아니요 그때 그대로 옷을 입고 때까지 네. 갔다 왔는데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네네. 그리고 자야 되는데 옷을 벗고 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피스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누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대 가장자리에 좀 있었는데 머리 밑으로 올라오면서 자기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키스를 하면서 스킨십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브래지어 고리를 풀고 팬티 쪽으로 손을 가져가면서 팬티를 벗기려고 하니까 엉덩이를 들어줬다고. 그렇죠. 브레이저 먼저 풀 때도 등을 들어줬고 팬티도 엉덩이를 들어줬고요. 그걸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삽입하고 성관계를 했고 신음소리도 났고 끝나고 나서 같이 그냥 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성관계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관계를 멈춘 거예요. 한참 동안 숨을 좀 몰아쉬면서 누워있었죠. 그리고 저는 대변 신호가 와서 휴대폰하고 담배를 가지고 화장실 가서 그 변기에 앉아있는데 좀 뭔가 마무리를 못했다. 뭔가 좀 시원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소인한테 카톡을 보낸 거죠. 못했지만 난 좋았는데 자기도 좋았어? 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바로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응 좋았어. 의도하신 거예요. 성관계 도중에 내가 가서 이런 카톡을 남겨야겠다. 이 여자가 처음 만났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좀
못해서 좀 찝찝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카톡 왜? 이게 없었더라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참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제목도 모텔 가면 꼭 화장실에서 카톡 보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잡았어요. 이 카톡이 우리 의뢰인을 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여자분이랑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헤어진 거예요. 새벽에 저만 일어났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나가려고 했죠. 모텔에 나가려고 했는데 더 자고 간다고. 여자분은 네. 일단 성관계를 하고 여자분이 바로 뛰쳐나간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성관계 잘 하고 같이 잠도 자고 먼저 나가실 때 여자분이 난 좀 더 쉬다 갈게 라고까지 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뒤에 이제 고소를 당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또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여자분이랑? 그렇죠. 연락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랬잖아요. 카톡은 이제 안 했고요. 전화만 통화만. 통화를 하고 했는데 그럼 사이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계속 만날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한 2주인가 뒤에 경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여자분이 고소를 할 걸 알았어요? 느낌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잘 있고 통화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고소를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그럼 경찰에 전화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얼떨떨하죠. 며칠 날 누구누구랑 술 먹은 적이 없냐? 기억이 없죠. 어제도 기억 안 나고 일주일 전에도 기억 안 나는데 며칠 날 누구랑 술 먹지 않았냐. 그리고 여청계라고 해가지고 이건 성범죄다라고 머릿속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사람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러시냐? 뭐 때문에 저한테 전화 주셨냐? 처음에 전화 왔을 때 뭐 사건에 대해서 이런 거 저거 물어보지 않던가요? 누구누구 아냐? 며칠 날 누구랑 술 먹지 않았냐? 뭐 때문에 그러시냐? 계속 물어봤죠. 아니 이 사실관계가 맞아야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냐. 그 일단 말씀해 주셔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어디 가지 않았냐, 누구랑 가지 않았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심스러웠죠. 그렇게 경찰에서 처음에 딱 기습적으로 연락이 왔을 때 네. 은근히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 거를 물어봐서 거기 대답을 하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대답을 잘하면 상관없지만 사실 언제 일주일 전 일이라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네네. 대답을 못 할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아무튼 실수를 안 하시고 경찰에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알아보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노래방 위치가 궁금했었고. 경찰이 물어보는. 네. 처음에는 저한테 상담 오셨을 때 네네. 상담이라도 하나 받아볼까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혼자 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왜 사건인데 혼자 가려고 하시던 거예요? 카톡 내용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통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 직업 특성상 누구와 통화를 하잖아요. 자동 녹음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카톡도 웬만하면 지우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면 저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했죠. 근데 아예 기억이 잘 안 나. 띄엄띄엄 날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속 시원하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변호사님은 충분히 저한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멍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그때는 솔직히 제가 혼자 헤쳐나가려고 했죠. 그리고 그때 바로 계약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연락이 또 그렇죠. 오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혼자 하시기를 마음 먹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왜 다시 연락이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힘듭니다. 굉장히 압박도 심하고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네.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되게 네. 큰 거죠. 카톡이 있고 사건 이후에 통화도 있지만 그리고 여성분이 저한테 어떤 유도를 한다든가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오 오케이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경찰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하는 일은 유튜브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화면만 계속 봤어요. 유튜브 변호사들이 하는 성범죄에 대한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경찰 출신도 있고 막 많잖아요. 검사 출신도 있고 막 많았을 건데 네. 왜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떴을 거예요 아마. 성범죄 치시면 쭉 뜨잖아요. 그게 맨 상위에 있었겠죠. 그걸 보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소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팀이랑 같이 경찰서 가기 전에 모의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해보셨잖아요. 네. 경찰서도 같이 가고 했을 때 어땠어요? 일단 모의 시뮬레이션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무조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먼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사건 개요를 적으라고 해요. 적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솔직히 기억은
소문은 났었거든요. 그거 짠이라고 힘들었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미팅에서 작성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작성하러 가니까 이게 글이 써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써져서 이제 보낸 다음에 모의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까 오라고 하셔서 가서 질문을 해요. 그거에 비슷했습니다. 경찰서도 뭐 특별히 막 크게 벗어난 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안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좀 경찰이 말리지 않았을까. 경찰은 어떤 스탠스로 나오던가요?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던가요? 아니면 좀 약간 범죄자인 걸 생각하면서 좀 몰아붙이는 이런 스탠스였나요? 어땠어요? 처음에 사건 개요를 물어봤을 때는 그냥 중립적이었고요. 그리고 사건 개요가 이제 끝났을 때 여성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혼자 갔다면 거기에 좀 말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적어서 진술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찰 조사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혼자 갔다면 성관계 할 때 솔직히 좀 싫어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랬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횡설수설을 한다거나 경찰이 물어봤던 어떤 유도심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사건 방향이 또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의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변호인이랑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힘이었죠. 네,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유도심을 말리지도 않고. 그리고 좀 찝찝한 것은 이제 조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경찰이 한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고소인이 왜 고소한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냥 얘기를 했죠. 고소인은 뭐 경제적인 사정이 있으니 혹시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경찰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합의금 받으려고 고소했네요. 그런 거에 또 말려 들어가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남자의 주장을 이상하게 만들고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듣는 시청자들이 그 생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이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게 있으면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계속 물어본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뭐 아주 절망적인 사건은 아니었어요. 이런 카톡도 있고 성관계 이후에 통화한 내용 녹음 파일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거 있으니까 혼자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한테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번 정도는 시뮬레이션을 좀 필요해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사건 개요를 시간 순서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쭉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숙지하고 가셔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런 준비들 뭔가 사건 준비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이제 담당 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혼자 또 가려고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거망동할 수도 있는 건데 웬만하면 선생님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리스크가 별로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유죄가 나와도 징역을 안 가는 사안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까딱 잘못하다가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증거도 사실 명백하다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관계하고 나서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고 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증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마다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증거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카톡이 있으면 명백한가? 이 녹음이 있으면 명백한가? 녹음이 있다고 무조건 명백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고소인이 증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고소인이 증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해서 픽션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성관계를 하는 그 장면이라든가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아마 이것도 모르죠. 그렇죠. 이게 있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는 고소인이 완전히 픽션을 막 만들어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서로 한 거니까. 부정치가 나왔지만 저쪽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고소인이 이제 진술을 할 때 제가 팔 같은 것들을 누르고 제압을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멍이 들었다든가 이런 증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멍을 만들어서 했다면 아마 모르잖아요. 그리고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고 고소인이 왜 고소한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든 사건을 할 때마다 특히나 뭐 억울하게 고소당하시는 분들 많이 대리하다 보니까 거짓으로 고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 하는지 항상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고소인이라면 멍을 만든다든가 얼굴 신체 만들어서 갔으면 아 야가 작정하게 했구나. 운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참 인생에 겪지 않아야 할 사건을 잘 해결을 하고 이제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어구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카페 가입을 해서 카페 가입하셨어요? 네, 몇 명의 상위에 있는 그 글들을 좀 봤는데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변호사 선임해서 대처하시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웃고 계시지. 진짜 못 웃었다니까요. 표정 엄청 진지했어요.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